뭔가 다 알바비 주고 방송 찍는 것 같아요. 네, 잘생겼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뭔가 잘할 것 같다. 저는 임지원이고요. 2014년도 시큐리티 이슈 하트블리드랑 쉘쇼를 발표하려고 임지원입니다. 왜 2014년인가요? 왜 올해는 2015년 아니에요? 2015년도에까지 유행을 한다는 의미로 제목을 쓰려고 했는데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제 자기소개를 드리면 저는 JTJ 소프트라는 팀에서 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큐리티 플러스라는 커뮤니티에서 학생연합의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QB의 4기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이 하트블리드랑 쉘쇼인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하트블리드는 일단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 연결 상태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픈SSL의 하트비트라는 확장 모듈을 사용했었는데 이 모듈 요청 메시지 데이터의 랭스 검증을 수행을 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제한 없이 데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취약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쉘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눅스 명령 실행 중에 배시쉘 취약점. 그래서 함수 선언문 끝에 명령어를 추가로 이제 선언을 하면은 이제 배시가 함수문에서 처리 멈추지 않고 추가로 사이퍼 명령어를 계속 실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문제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준비를 한 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다는 점과 그리고 두 가지 다 오픈소스죠. 문서와 같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오픈소스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문제점을 좀 더 옹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왼쪽에 있는 이 하트블리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블리드 취약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오픈SSL이 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오픈SSL이 뭐냐 그래서 오픈SSL을 좀 먼저 알면은 그냥 SSL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같고요. 일단 SSL은 이제 시큐어 이제 소켓 레이어의 약자로 그쪽에 있어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도중에 이제 악의적인 마음을 먹은 해커들이 정보를 빼돌리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에스케이프사에서 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SSL은 이제 TLS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요새는 그냥 아직도 SSL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아서 저도 그냥 SSL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전송 계층 암호화 방식이기 때문에 HTTP 뿐만이 아니라 NLTP나 FTP 그리고 XMPP 등 이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장점이 있어요. S가 붙으면 큐표가 바뀌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저희는 왜 S가 붙었는데 그냥 80으로 접속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해요. 계속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SSL의 통신 방법을 좀 알아보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신 방법을 알아보자면은 일단은 아래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면 클라이언트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방식 시도를 우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제 전송받은 내용 중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선택한 정보와 ID 데이터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전송해준 방식으로 세션 키를 생성을 하고 이를 서버에 인증해서 안 하는 공개 키로 암호화한 마스터 키를 다시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전송되어 온 ID 데이터를 세션 키로 암호화하는 데이터로 서버로 전송을 해서 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자기 비밀 키 마스터 키를 해동하여 세션 키를 알아내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시도를 세션 키로 암호한 후 클라이언트로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전송하지 않은 데이터를 세션 키로 암호한 후 다시 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SSL은 통신이 이루어지고요. 공개인증서 같은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픈소스는 뭐냐? 제가 앞에서 설명한 SSL의 오픈소스 구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오픈 SS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트블리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하트블리드를 가장 잘 설명한 그런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하트블리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트비트에 대해서
하트비트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하트비트는 오픈SSL 확장 규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신호를 주고할 때 사용하는 그런 확장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트비트 스펙은 이제 페이로드와 페이로드 랭스를 받아서 랭스를 검사하고 페이로드를 그대로 복사해요.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오픈SSL이 페이로드 랭스 검사 없이 메모리 카피를 시행해서 메모리 안에 다른 내용까지 복사해서 응답을 주는 그런 버그가 바로 하트블리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와 그 정보의 길이가 일치를 하지 않으면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서버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 하트블리드 취약점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과 그 정보의 길이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보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버야 너 살아있니? 살아있으면은 버드라고 네 글자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서버가 버드로 응답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용자가 좀 말을 바꿔서 이제 팬킷에 변조를 해가지고 서버야 너 살아있니? 살아있으면은 버드라고 500자로 대답을 해봐. 그러면은 버드라고 대답한 후에 초과로 계속 500자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출이 되는 정보들이 마스터 키가 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저 컨트롤, 뭐 패스워드도 따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출할 수 있는 정보가 뭐 SSL 서버 비밀키나 그리고 세션 키, 그리고 쿠키나 개인정보 여러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방법인데요. 공격 방법은 이제 이 버그가 어떻게 찾아내진 거냐면은 그냥 하트비트로 이 엔지니어가 하트비트를 통해서 서버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응답을 리퀘스트를 보낼 때 랭스를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 보냈다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트비트의 공격을 살짝 변주만 하면은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하트비트 리퀘스트 패킷의 메시지기 정보를 변조를 해서 시작한 오픈SSL에 사용 중인 서버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이로드기 필드를 조작해서 서버에 전송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서버는 공격자가 요청한 길이, 그러니까 최대한 64kb만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공격자에게 리스폰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보가 공격자에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취약점 여부 확인인데요. 이 사이트는 이제 자신 사이트에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있는지 검사를 해주는 사이트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전 아직 사용 하나 해봤고요. 보니까 인풋 칸 하나 있고 뭐 URL 치는 데가 나오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점 여부 확인 두 번째는 오픈SSL 버전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우분투 다 깔려 있으시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오픈SSL 사용자라고 하면은 오픈SSL 버전 다시 A 쳐서 뭐 버전이 요 안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점 여부 확인 세 번째는 하트비트 활성화 여부 확인입니다. 사실 하트블리드 자체가 이제 하트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이 하트비트만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트블리드 취약점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픈SSL이 그냥 취약한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트비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취약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키보드 보안을 강화하려면 뭐 키보드를 막으면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은행 쓸 때 같이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그렇지. 네, 원인 제거가 중심 끝에 해체하겠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확실한 취약점 제거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 여부 확인은요, 소스를 검사하는 건데요. 오픈SSL 취약점이 발생된 소스 코드를 열람을 해서 이제 패치 코드가 if문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거든요. 페로드를 검사하는 건데 이 패치 여부를 통해서 취약점 여부 판별 그리고 패치된 버전에서 아래와 같이 이제 사용자 요청 메시지에 대한 길이를 검사하도록 코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여러 소스가 있는데 if문이 보인다 그러면은 내 오픈SSL은 패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눔행 사용입니다. 하트블리드 어택 스크립트인데요. 찍어 하실 분들은 찍어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찍고 있어요. 안 찍어도 돼요. 저는 나눔행 사 때 5개나 했네요.
그리고 대응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데이트로는 여러분들은 우분투 사용자니까 apt 쓰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뮨 써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여기 아치 사용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네요. 그리고 대응방안, 네트워크 장비의 대응 방안은 이제 스노트의 취약점 응용 탐지나 차단 패턴을 적용을 하면은 하트블리드 취약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으로는 인증서를 재발급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인증서를 재발급하시고 이제 사이트의 유저들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네. 인증서 재발급 검토를 다시 하는 거 되게 싫은데. 어쩔 수 없죠. 맨날 비번 바꾸래. 누가 대충 해주면 안 돼. 누가 대신 해주면 안 돼. 비번 바꾸라 그러면 나는 그 딴 걸로 바꿨다가 원래 걸로 다시 바꾸는데. 돌려놔. 그게 더 귀찮지 않나요? 아니 뭐 자꾸 안 바꾸면 진행을 안 시키니까. 요새는 다 그냥 다음에 바꾸기 그런 거 다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 보안 유지가 심각해지니까 비밀번호를 강제로 바꾸라고 할 때마다 뭔가 복잡해져요. 반드시 특수 문자를 넣으세요. 대문자, 소문자 섞으세요. 숫자를 넣으세요.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더 길게 해주세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그냥 크롬 비밀번호 저장사 그러면 그게 결국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되는데. 자동화성을 쓰게 되고 토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나이 만든 그래서 거죠. 저는 사실 한 번 몇 번 아이디 털려보고 광고글 막 써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는 비밀번호 똑같이 안 써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해요. 아, 예. 네, 다음엔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은 브루시 슈나이어라는 이제 보안 전문가분께서는 보안 요점수를 매기면은 이제 10부터 10 매긴다면은 하트블리드는 11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카스퍼스키 랩에서는 오픈 SSL에 이전하던 많은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정보 과정에 비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금융권 말할 것도 없죠. 금융권 쇼핑몰 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되게 반응이 시답지 않았죠. 아는 것 같아요. 뭐죠? 먹는 건가? 뭐죠? 먹는 건가요? 맛있는 거야? 보인지사밖에 모르는 아이고. 다음에는 쉘쇼크입니다. 쉘쇼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GNU-BC에서 발견된 취약점으로 이것이 악용될 경우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배시는 이 아까 전에 하트블리드를 보시면 하트블리드는 오픈SSL 취약점이지 다른 KNS 프로그램들은 다 문제가 없었어요. 다들 잘 돌아갔어요. 근데 배시는 문제가 좀 달랐죠. 내가 리눅스 100% 하나 받아서 내가 이거 쓰면은 전 배시가 기본적으로 결국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시셀스 주다가 시셀. 전 피시입니다. 아유 변태들.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큰 얘기 못 들었지? 피시 자동화서 편해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의 사진은 이제 국내 표준 기술 연구소 NIST에서 나온 그런 짤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이때 NIST에서 5점을 부여를 했는데 배시쉘 취약점은 5점보다 2배인 10점을 부여를 한 그런 짤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취약점이 대단히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쉘쇼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이런 EMB, X4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쳐서 이 두 가지 문장이 나오면 당신이 말하는 겁니다. 응? 이 두 가지 문장이 나오면은 당신은 이 지금 바로 쉘쇼크 취약점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니 시급히 배시쉘 업데이트를 권고드립니다 시세랑 네, 다들 한번 쳐보세요. 전 피시를 안 쓰는데. 뭐 이거 쳤는데 뭐 바이러스 걸리고 뭐 그냥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배시가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버그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띄었고요, 여기 띄었고요, 여기 띄었고 한국어 네. 맞춤법 하는 느낌. 여기 배시 차일드 부분에 이거 띄었어요. 님 안 컴퓨터 되죠?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근데 요새 배포판들은 다 배시가 패치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우분투를 받으셨거나 했던 분들은 다들 이제 이 우분투 K만 뜨고 다 됩니다.
지금 집에서 돌아오면 라즈비안에 한번 해보려고요. 네, 라즈비안 한번 해보시고 뭐라고?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잠깐만 나 지금 저희 컴퓨터가 엄청 나가. 안됨. 아니 지금 안 돼요? 컴퓨터가 있다는 축하드립니다. 코리아 나오면 축하드립니다. 아니야 왜 우주 코리아 그런 나오면 파일이나 코리아 디지털이가 언제 나오는 없습니다. 거예요? 그런 파이나 DX가 없습니다. 맞아 만약에 그냥 우분투 코리아만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위 우분투 K가 나오고. 아 우분투 K랑 우분투 코리아가 둘 다 나오게 되면은 이 버그로부터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위에 밑에 것만 나오면 안전한 거고요. 하나만 나오면 안전한데 예. 아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깜짝 찾았어요? 놀랐네. 잠시만요. 이 뒤에가 명령어 코드인데? 자, 뭐지? 내가 우분투 아무것도 K만 안 나와야 안전한 것 같은데. 저 이제 아무것도 이거는 편집을 맞아요. 잠깐 몇 개만 확인을 해볼게요. 네. 괜찮거든요. 뭐지? 맞나? K. 아 이게 끼어쓰기를 안 했구나 내가. 잠시만 이거 띄우셨죠? 우분투 K 다음에 배시 띄우셨죠? 네. 이거가 안 띄웠죠. 예, 띄우세요. 이렇게. 네. C M고. 나 아무것도 안 고 해. 우분투 코리아 하시고. 난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하다가 치면 우분투 코리아만 나오고. 네. 나 아무것도 뭐지? 뭔가 이상한 건가?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친구. 이건 배시 옛날 거부터 나 나오고 있어. 왔던 거죠. 나 다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쉘쇼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배 우분투 다 받으셨던 분들은 대체로 다 안전할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메인. 어차피 아침에 네, 저도 이번에 여기 이번에 새로 우분투 VM에 여기 안 나오지. VM에 깔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패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14점 버전으로 받았는데. 뭐 옛날에 뭐 8.04 그럴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기능이 추가되면서 새로 나온 버전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맨 처음 생겼을 때부터 생긴 버그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이거 문제되는 코드를 제가 이해한 코드만 딱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뭔가 검사를 해야 되는 코드가 없어가지고 발생을 한 취약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능 추가하면서 그 부분을 뭐 따로 떼어냈거나 아니면은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원래 배시가 가지고 있었던 예정된 버그였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S 이건 하트블리드도 그렇고 쉘쇼도 그렇고 다 등장 밑이 어두워가지고 발견을 못하는 그런 버그들이 발생이 되었다. 올해 되어가지고 겨우 이 수면 위로 드러난 버그일 것이다. 거의 10몇 년 만에. 네, 그렇죠. 특히 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쉘쇼 취약점을 보여드리자면은 보고된 GNU 배시의 취약점은 총 6종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CB 2014 6271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맨 처음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몇 명 버그헌터들이 찾으면서 이제 5개가 연달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된 이후에 추가적인 취약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었고, 이들 취약점들을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맨 처음 발견된 6271번에 보시면은 원격 명령 실행,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한수 선언 파싱 에러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면모 접근, 이런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 쉘쇼은 SSH 같이 콘솔 접속만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취약점 자체가 콘솔 환경이 아니더라도 배시 수행이 가능한 환경이면은 다 영향권 안에 든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CGI가 있는데요. 이 웹서버의 배시를 이용한 CGI 실행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CGI를 요청하면 웹서버에서 요청 결과를 배시에 전달을 하고요. 수행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해주는 동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브라우저 요청에 패킷에 배시 취약점 코드를 삽입해서 뭐 유저 이전트 부분에다가 배시 취약점 코드를 넣고 삽입을 해서 이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배시가 결국에는 이 내부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을 말하자면은 내가 여기 ELB가 나왔을 때 에코우분투 코리아가 아니라 아레마리프 같은 거를 넣으면은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스템을 막아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배시의 버그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CGI 말고도 취약한 프로그램들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나스도 있고요, 오픈VPN, DHCP, 엔진X, QMail 뭐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통해서 배시를 호출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시스템 내에 존재하면 취약점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GNU 배시에 대해서 좀 더 뭐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다 배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테고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도 알고 있으실 테고 이제 결과는 이게 환경 변수와 함수까지 봤는데 넘어가지고 명령어까지 봤다 보니까 발생한 취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배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운영체제 명령어 실행 인터페이스, 그게 바로 배시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본 EMB 어쩌고저쩌고 그 코드를 약간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본 그런 구조인데요. 이 취약점은 함수가 아닌 일반 환경 변수가 이제 뭐 함수 그리고 함수 바디 그리고 뒤에 공격하려는 명령어 공격 코드 이런 거의 경우에 차이로 생성된 배치쉘에서 함수로 인식된 버그가 바로 아까 전에 저희가 본 그런 공격 코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고 다시 닫고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로 시작을 하는 문제를 시스템 환경 변수에 저장을 하면은 함수 선언문 끝에 이게 명령어를 추가로 삽입을 할 경우에 함수에서 처리를 멈추지 못하고 명령어를 계속 실행을 해버린 거죠. 네. 정적인 입력감, 유효성, 검증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버그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RMRF 아니면은 재시작도 되고 시스템 재부팅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다 이 안에서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트 권한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아니면은 리버스 쉘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EMB X하고 그 코드를 다시 저희가 살펴보자면은 이 EMB라는 명령어는 해당 환경 변수를 가지고 명령을 실행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즉 바로 뒤에 있던 그 에코를 치고 우분투 K까지 나왔던 그 부분은 환경 변수를 그 부분을 인젝션을 하고 환경 변수를 가지고 배시, 다시 그리고 에코, 우분투 코리아 그게 바로 명령어 저희가 인젝션하는 공격 코드가 될 것이고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면 뒤에 있는 우분투 코리아라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 발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쉘 쪽에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그나마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넣은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도 아마 문제점이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시 안에 있는 이발 스트링.c 소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에 이제 parse and execute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arse and execute라는 명령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데 함수 선언문 뒤에 명령어가 삽입된 것을 확인을 하고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문 끝까지 처리한 뒤에 반복문이 계속 실행이 돼서 재삽입된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공격 동향입니다. 쉘쇼 취약점이 발견된 이후에 취약점을 악용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관측이 된 아마 이게 최근 2015년도 통계 자료는 아닐 거고 아마 2013년도 통계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영국, 중국 그런 순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된방안으로는 배시를 업데이트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는 CGI 페이지 서비스를 중지하는 겁니다. 지금 구글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CGI 비행하고 사이트 키워드로 .kr을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은 CGI를 사용 중인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CGI 서비스 사용 유무를 확인을 하셔서 뭐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 관련 서비스를 중지하시고 아니면 CGI 페이지를 삭제하는 방법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과 같이 소노트를 이용해서 부착적 목표 탐지 및 차단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보면은 이 두 가지는 뭐 어떻게 보자면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의 부족, 관심의 부재가 이런 사태를 낳지 않는 이유가 보시면은 오픈SSL은 제가 들어보니까 개발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2명인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거의 HTTPS 통신을 사용하던 그런 회사들이 오픈SSL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트블리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개발자를 누가 하고 보니까 개발자가 2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오픈SSL이 개발자가 2명밖에 없었던 데에는 자기들의 서비스 사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런 사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관심 부족이 낳은 그런 버그가 아닌가. 왜냐면은 사실 이 두 취약점이 광범위하고 또 엄청나게 위험한 취약점이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였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